5월 9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3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요,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출 연장 여기까지 손을 댈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5억에 산 아파트를 12억 원에 판다고 해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10년 보유한 경우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5월 9일 이전에 팔면 양도세 얼마나 될까요? 네,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략 세금은 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을 5월 9일을 넘겨서 팔면 세금은 약 5억 1천만 원. 같은 집을 파는데 양도세 세금 3억 원이 더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세율 자체가 올라갑니다. 3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30%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최고 구간 기준으로 45%에서 75%로 뛰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요, 세율은 최대 82.5%가 됩니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사라집니다. 10년 이상을 보유했어도 그 공제 혜택이 영원히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율 인상보다 이 부분에서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금이 많다 보니 양도세 세금을 피하려고 그냥 버티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받은 대출이 만기 연장 때 막힐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자만 잘 내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연장을 해줬는데 이제 그 연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출구가 막히고 대출로 숨통까지 조이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새벽이었을까요? 대통령이 새벽에 올린 그 글 한편,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세금 그리고 대출이 동시에 조여오는 이 구조를 설명드리고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 분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영상 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쉽고 자세히 정리한 요 전자책, 그리고 핵심만 그림으로 뽑은 인포그래픽 자료도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상담한 여러 사례를 다시 재구성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박진호 씨, 올해 63살. 회사에서 35년 근무하고 2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요, 전세를 놓은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한 채는 내가 거주하고 한 채는 은퇴 후에 월세 받아서 노후 생활비로 쓰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투자한 아파트에는요, 전세 보증금 4억 5천만 원이 있고 은행 대출이 약 3억 정도 있습니다. 이 대출은 임대사업자 대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만기 이자만 내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3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되면 3억 원을 한꺼번에 갚거나 아니면 다시 연장하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은행에 전화 한 통이면 자동 연장으로 가능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관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진호 씨, 대출 만기 올해 6월입니다. 자, 그러면 박진호 씨 앞에 놓인 선택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올해 5월 9일 전에 매매 계약을 한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는 약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팔지 않고 그대로 버틴다입니다. 그러면 5월 1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 보유한 2주택자 양도세 기본 세율에 20%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빠지게 되면 양도세가 약 2억 원이 됩니다. 거의 3배가 되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6월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 만약에 대출 연장이 안 되면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현금이 없습니다. 자산은 다 아파트에 묶여 있으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이분의 세 번째 선택지는요,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다입니다. 자, 이것도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 내야 되죠. 합치면 1억 5천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당히 큰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건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집 2채 이상 갖고 계신 분 얼마나 될까요? 237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우리 단위TV 시청자분들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5060 다주택자 비율이 17.9% 정도 됩니다.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이 정책에 직격탄을 맞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박준호 씨, 결국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오늘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순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13일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냥 올린 글이 아닙니다. 1월 23일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더 이상 연장 없다. 2월 2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세부 보완 방안까지 최종 발표를 했죠. 그리고 2월 초 등록 임대주택의 세금 혜택도 축소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려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 또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제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강한 어필인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2월 13일 대통령이 직접 X에 글을 올립니다.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이 한 줄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금, 임대주택 혜택, 대출 한 달 사이에 세 발을 연달아 쏜 겁니다. 자, 이건 하나의 정책이 아닙니다. 세 개의 강한 정책으로 한꺼번에 조이는 전방위 압박입니다. 비유를 하면 물길도 막고 햇빛도 가리고 바람까지 차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새벽이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2월 13일 당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까지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대통령의 글이 새벽에 올라가고 바로 그날 금융당국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즉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더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더 때릴까요? 5월 9일 유예 기간 안에 팔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죠. 그런데 이때도 최고 세율은 45%,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이 되면 2주택자는요 여기에 20%가 더 붙고요, 3주택자 이상은 30%가 더 붙습니다. 지방세까지 합치면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줄여주는 게 있죠.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혜택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에 10년 이상 보유한 3주택자가 7억 원 차익을 남겼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세금이 5억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에 남는 건 약 2억 원도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이 숫자, 이 금액이 너무 크게 느껴지시죠? 그럼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조정대상 지역에 5억에 산 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가격이 8억이 됐어요. 그럼 양도 차익이 3억이죠. 자, 10년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기준으로 5월 9일 전에 팔면 세금이 약 5천만 원. 5월 9일 넘기면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배제되면 세금이 약 1억 5천만 원. 거의 3배가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안 팔고 버티는 게 낫겠다라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이렇게 버티려는 분들을 막으려는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대출 연장, 요 만기가 오면 연장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카드를 지금 꺼내려고 합니다. 세금으로 파는 것을 불리하게 만들고 대출로 안 파는 것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 구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쪽에서 동시에 조이는 거죠. 한쪽만 막으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양쪽을 동시에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 대출 금리 몇 %인지 아시나요? 또 대출 만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혹시 모른다면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157조 원. 이 돈이 뭘까요?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전체가 부동산 사업자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157조 원. 이건요,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의 2배가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엄청나죠? 이 중에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만 무려 13조 9천억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 대출의 구조입니다. 자,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어떨까요? 20년, 30년에 걸쳐서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임대사업자 대출은 좀 다릅니다. 처음 3년에서 5년짜리로 실행을 된 뒤 만기가 되면요, 1년 단위로 재연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동안은 만기가 와도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습니다. 즉 연장 또 연장, 이자만 잘 내면 아무 문제 없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행이 끊기게 되면 어떨까요? 수억 원을 갑자기 마련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이자만 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충분히 있으면 그냥 갚으면 되지만 문제는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분들입니다.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집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데 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바로 정부가 원하는 겁니다. 부동산, 바로 연착륙입니다. 자, 이게 정부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집이 많은 다주택자들이 5월 전에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이 급매물을 사면서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됩니다. 서울 집값은 완만하게 내려오고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서울 아파트 급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시나리오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만 될까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데요. 비아파트, 빌라의 경매 도미노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가 말고 전세로 살고 계신 분, 이 부분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급매로 내놓으면. 그런데 빌라,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거래가 완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못 갚아서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팔리지 않으면 경매에 넘어가겠죠. 자,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집주인도 피해를 보지만 그 집에 전세로 살고 계신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니까 세입자 보증금 뒷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시세가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경매 낙찰가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걸 깡통 전세라고 하죠. 집값보다 빚이 더 많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의 핵심이 뭐죠?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칼이 세입자 등에 꽂힐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집주인을 압박하는데 그 충격이 전세 사는 분에게 전이되는 구조죠. 즉 이건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세 번째는요, 버티기 그리고 우회입니다. 자,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규제가 덜한 이금융권 또는 사금융으로 대출을 옮기는 겁니다. 실제로요, 일부에서는 이미 증여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나리오 3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요. 4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유주택이 2채 이상입니까? 두 번째, 그 중에 대출이 있는 주택이 있습니까? 만기는 언제입니까? 세 번째, 그 대출이 만기 일시 상환 방식입니까? 분할 상환 방식입니까? 네 번째,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만약에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요, 지금 즉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택의 세금을 시뮬레이션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 구조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구체적인 행동 지침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3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 9일 이후 양도세 최고 82.5%, 3주택자 이상자는 7억 양도 차익 시 5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두 번째, 전화 한 통이면 되던 대출 연장, 그 시대가 끝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전 금융권 점검 착수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금으로 출구를 막고 대출로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그래 알겠어, 그런데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하시나요? 3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당장 하셔야 될 건요, 여러분의 대출 구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핸드폰에서 여러분이 이용하는 은행 앱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딱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대출 만기일, 대출 금리, 그리고 상환 방식입니다. 특히 만기 일시 상환 대출 있는 분 계시죠? 만기가 올해 안에 돌아오면요, 지금 바로 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연장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번 주 안에 하셔야 될 겁니다. 세금 시뮬레이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요,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5월 전에 팔면 얼마, 5월 후에 팔면 얼마. 이렇게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시면요, 판단이 훨씬 더 선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 분은요, 증여세 그리고 증여 취득세까지 함께 비교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번 달 안에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집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특히 대출 만기가 올해 안에 돌아오시는 분은요, 매도를 먼저 검토하셔야 됩니다. 5월 9일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는데 단
지역에 따라서 잔금 기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그 외 조정 대상 지역은요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대출 만기가 내년 이후인 분들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대출 연장 더 이상 안 될 수 있습니다. 보유세 개편이 하반기에 예고되고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안전해 보여도 곧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박진호 씨 기억나시죠? 63세, 은퇴 2년차, 아파트 2채, 설 연휴가 끝나고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두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5월 전에 팔 때와 그 이후에 팔 때 세금 차이가 무려 2억 원 이상 났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전화해서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진호 씨 결정을 했습니다. 성동구 투자형 아파트를 시세보다 8천만 원 낮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박진호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8천만 원 손해본 게 아니라 2억을 지킨 거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한 번에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특히 세금 계산이나 대출 확인하실 때 다시 보셔야 할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 영상 저장해 두시고요. 은행이나 세무서에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모든 위기에는 마감일이 있고 미리 준비한 사람에겐 출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